별표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투자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빌주의 오락부장 이현수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정의, 용도, 지역, 팝업스토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블랙 박스만 피하고 4칸 4번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재개발에 걸렸습니다. 재개발. 일단 재개발은 상업용 부동산이 투자하기에는 터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재개발은 주거용 부동산 투자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개발은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곳은 광명 사거리에 보면 단독주택들이 그냥 옛날에 일명 말하는 뭐 이렇게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들이 막 우후죽순 이렇게 있던 동네들이 있잖아요. 뭐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일명 달동네라고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 동네들을 깨끗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밀어내고 거기다가 새 아파트를 지어서 동네 자체를 재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은 뭐냐면, 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지역에 그 빌라나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셔서 만약에 새로운 아파트를 받는다면 좋은 투자겠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맹점이 있습니다. 그 재개발 구역에 제가 꼬마 빌딩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시세가 20억짜리였잖아요. 근데 이 20억짜리가 아파트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가치가 확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꼬마 빌딩을 쉽게 투자를 하시면 투자 상품으로서는 매력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라는 건 어쨌든 투자 회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 부동산은 투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키포인트. 돈돼지. 네. 자, 이제 돈돼지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 둘, 셋. 4번. 7억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네. 토지거래가 허가된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된 구역이 아니라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구역입니다. 부동산 경제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급등하는 지역에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라라는 그런 의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상업용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랬냐면 최근 5년 동안 가격이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2배가 올랐습니다. 2배 상상이 되십니까? 100억짜리 빌딩이 200억이 되고요. 200억짜리 빌딩이 400억이 됐어요. 요거는 별표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다 풀렸다 하는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풀렸다는 지역은 정해져 있어요. 서울은 강남 일대고요. 지방도 보면은 대구도 예를 들어서 수성구 일대고, 이게 지역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풀렸다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대장 땅인 거예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시장이 혼탁되는 걸 막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다 풀렸다 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공부를 해보시면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찍고요. 돈돼지가 또 어디로 갈지 한번 주사위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번! 너무 쉬운 게 걸렸어요. 이번에는 10억. 자, 하나, 둘, 셋. 면적입니다. 면적에 대해서 어떤 면적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으면 그 30평짜리 아파트 딱 완공이 돼서 들어가 봤는데 자로 재보니까 30평이 안 돼요. 그 나머지 평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그리고 뭐 조그만 공원, 관리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이제 분양 면적인 거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100평의 땅이 있습니다. 100평의 땅이 있고, 제가 작긴 하지만, 자, 이 100평의 땅에다가 제가 10평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면적이 몇 개가 나오는지 볼게요. 대지 면적이 100평, 그리고 건축 면적이라 그래서 이 건물의 밑바닥 면적이 있죠. 이 밑바닥 면적이 10평이라 그랬죠. 그래서 건축 면적이 10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층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연면적이 10평짜리, 건축 면적이랑 똑같은 10평짜리 연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건물이 대지 면적 100평에 건축 면적 10평에 연면적 1층짜리니까 연면적 10평짜리 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자, 똑같은 면적으로 자, 2층짜리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100평짜리 땅에 면적 100평짜리 땅에 건축 면적 10평, 그리고 연면적이 20평인 거예요. 100평의 땅에 건축 면적 10평 안 변해요. 근데 연면적이 3층으로 바뀌기 때문에 10평, 20평, 30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자, 임대 면적하고 공용 면적하고 전용 면적이 있어요. 근데 임대 면적은 뭐냐면, 자, 이 3층짜리 건물에 제가 자, 30평짜리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1층만 임대를 해요. 제가. 그럼 임대 면적이 10평인 거예요. 근데 자, 예를 들지만 이 3층짜리 건물에 2층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되겠죠. 내부에 계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계단은 공용 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 1층만 지었을 때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필요 없기 때문에 10평을 다 쓸 수 있지만, 자, 2층을 짓는 순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층의 면적도 실사용 면적은 줄어드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란 뭐냐면 계단 올라가는 부분을 제외한 한 8평이나 되겠죠. 줄어드니까. 그러면 1층의 전용 면적은 8평, 하지만 임대 면적은 10평인 거예요. 면적의 차이를 알고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 찍었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밌게 좀 이해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